리더님께서도 또 예, 저희 그룹에 오셔서 또 멋진 강의를 해주셔가지고 많은 에너지를 받았어요. 김지유 리더님 강의를 들으면서 제가 느꼈던 점은 뭐냐면, 나랑 완전 다른 스타일의 리더님이시구나. 장군님 스타일? 막 밀고 나가는 그런 리더님이시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만약에 제가 그 처음 PM을 만났을 때 이런 식으로 했으면 제가 더 빨리 성공을 하지 않았을까? 지금 챔피언을 가지 않았을까? 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들었던 공유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마다 다 이게 자기만의 개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룹에 김지유 그룹장님이시죠? 메가피플의 예, 그룹장님이랑 또 다른 또 다른 매력이 있는 그룹장님이 오셔서 그냥 공유를 하시는구나라고 생각을 하시고 정말 잘 들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화면 공유를 할게요. 화면 공유를 지금 못하게 돼 있네요. 제가 아는 분은 지금 김지유 리더님이랑 권현숙 리더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조금 긴장되네요. 지금 풀어주시면 되지 않나? 풀어주시면 되지 않나요? 김채연 네, 사장님. 지금 잠깐만요. 여기 왜 이래? 지금 한 번 더 해볼까요? 지금 돼요. 네. 오늘 제 주제는 그 꿈에 대해서 얘기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한테. 네. 저는 정말 평범하던 주부 생활을 하던 그런 평범한 여자로부터 이렇게 PM을 만나서 새로운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제가 PM이 아니었다면 정말 언제 그 유럽에 이렇게 멋진 유럽으로 여행을 가보겠어요. 근데 이렇게 PM을 만나서 4번 유럽 여행을 갔다 오고 또 이렇게 보시면 여기 서르고 회장님 부부랑 같이 사진도 찍고 초대받아서 PT 인증식도 받았습니다. 네. 그러면 여러분의 꿈은 무엇일까요? 우리 삶을 살면서 어른이 돼서는 너의 꿈이 무엇이냐고 물어보는 분들이 계셨을까요? 어릴 때는 학교 다닐 때 저희는 어때요? 선생님이 너 커서 뭐가 될래? 아니면 부모님이 그래요. 커서 너는 뭐가 될래?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근데 이제 내가 다 커서 어른이 된 뒤에는 누가 나한테 너의 꿈은 뭐니? 이렇게 물어보는 분들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본인의 꿈이 지금 PM을 하고 계시니까 있으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네, 저는 어릴 적에 제 꿈은 무엇이었냐면 저희 집은 되게 가난했어요. 그래서 항상 돈을 많이 버는 게 제 첫 번째 꿈이었어요. 나는 돈을 많이 벌어야지. 그리고 두 번째는 저는 또 이렇게 선생님이 그렇게 되고 싶더라고요. 선생님이 되면은 되게 뿌듯하고 좋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되는 것도 제 또 꿈이었어요. 근데 제가 꿈을 이루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공부를 열심히 해서 대학교를 가야죠. 그래서 대학을 졸업하고 저는 중국 연변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사실 연변이라는 곳은 중국에서는 조금 작은 도시잖아요. 연길이라는 곳에서 태어났어요. 그래서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상하이에 가서 지금 취직을 합니다. 근데 취직을 했는데 이게 만만치가 않더라고요. 내 꿈을 이루기에는 직장 생활로 내 꿈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근데 아침에 일어나서 출근을 하고 또 맞춰서 퇴근을 하고 이러면서 정말 나는 점점 꿈을 잃어가고
아, 이런 삶이란 정말 재미없구나. 자유도 없고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항상 저는 아, 왜 직장인에게는 방학이 없을까? 애들은 방학이 있는데 우리는 왜 계속 출근을 해야 되지? 아, 그 당시에 저희가 출근을 할 때는 토요일에도 출근을 했어요. 그래서 일주일에 6날을 출근하고 고작 하루를 쉬고 너무나 싫었어요. 그래서 나한테도 방학이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러다가 저한테 방학이 왔어요. 애, 애기를 낳고 키우면서 정말 즐거운 시간을 보냈거든요. 저는 아기를 좋아하기 때문에 애기 키우는 게 너무 좋았거든요. 그래서 이때 제가 느꼈어요. 내가 좋아하는 일은 아이랑 노는 일이구나.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면, 아, 시간을 맞춰서 출근할 필요가 없고, 네, 누구의 눈치를 볼 필요도 없네. 나는 그냥 내 아이를 잘 키우기만 하면 되네. 그래서 제가 좋아했던 게 좋아하는 일과 자유였구나. 이런 생각을 갖게 됐어요. 근데 저희가 상하이에서 이제 2008년도에 그 경제 위기가 왔어요. 그래서 상하이에서 하던 일이 잘 안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또 새로운 도전을 해야 될 때가 왔더라고요. 우리가 잠시 고향에 내려가서 쉬자 이런 타이밍이었는데 고향에 내려갔는데 잠시가 3년이 됐어요. 3년 동안 고향에 가서 아무것도 안 하고 저는 애만 키우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또 점점 꿈으로부터 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지? 새로운 도전을 했어요. 한국에 가자. 한국에 가면 돈을 많이 벌겠지. 그래서 한국으로 오게 됐어요. 근데 한국에 와서 느꼈는데 정말 현실은 가혹하다는 걸 느꼈어요. 처음에 왔을 때 원룸에서 세 명이서 애가 지금 7살인데 세 명이서 원룸에서 살게 되고 남편이 꼬박꼬박 돈을 벌어다 주니까 저는 사실은 남편이 먼저 1년 먼저 왔거든요. 꼬박꼬박 생활비를 보내줬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 돈을 다 쓰면서 이 돈이 어떻게 오는지 몰랐어요. 한국에 와 보니까 정말 피땀으로 벌어온 돈이더군요. 새벽같이 나가서 그렇게 늦잠을 자기 좋아하는 남편이 새벽같이 나가서 정말 몸으로 피땀으로 번 돈이었어요. 그걸 보니까 제가 불안해지기 시작했어요. 우리 앞날은 어떻게 될까? 우리 노후는 어떻게 할까? 불안해지면서 정말 내가 할 수 있는 게 뭘까? 그러다가 저희한테 또 기회가 오더라고요. 이렇게 저희는 중국어를 할 수 있으니까 관광 통역 안내사 자격증을 땄어요. 그래서 관광 통역 안내사를 하게 됐어요. 돈이 되더라고요. 근데 돈을 벌면서 계속 불안했어요. 언젠가는 이 행복이 끝날 것 같은 그런 불안감. 아니나 다를까 첫 번째는 메르스가 터졌어요. 메르스가 터지면서 관광객이 끊겼어요. 그러다가 잠시 또, 잘 나가나 했더니 이제는 더 센 게 왔어요. 사드가 터졌어요. 이건 정치적인 문제잖아요. 국제적인 문제잖아요. 관광객이 발길이 딱 끊겼어요. 저희 둘은 백수가 된 거예요. 정말 이제 나의 운명을 남한테 맡기면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가이드를 하면서 사실 돈은 벌지만 건강을 챙길 수가 없었어요. 스트레스를 엄청 받고 이 스케줄이 빡빡하다 보니까 정말 힘들게 번 돈이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가이드를 하면 자유는 있어요. 내가 팀을 안 받으면 쉴 수는 있고 하고 싶으면 하고 이런 상황이었는데 돈이 될 때 빨리 벌자. 이러기 때문에 쉴 수도 없이 그냥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이제 사드가 터지면서 저희가 백수가 되면서 저희는 또 다른 선택을 해야 됐어요. 저희 인생은 어떻게 보면 선택의 연속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선택을 하게 됐는데 남편은 자영업을 선택을 하고 저는 이 네트워크를 선택을 합니다. 근데 남편은 자영업을 하면서 본인이 사장이 됐는데 이제 그때 그 생각이 이 크루즈 여행으로 바뀌었어요. 완전히 360도 바뀌었는데 왜냐하면 제가 PM으로 PT
SPT를 달성을 하면서 PT 인정식을 가면서 여행을 가게 됐어요. 부부 동반으로 갈 수 있거든요. 여기에 지금 너무 해맑게 웃고 계시는 이분이 저희 남편이거든요. 정말 부부 동반으로 가서 너무 신나게 놀았어요. 너무 신나게 노는데 자영업을 하다 보니까 가게 문을 닫고 갔잖아요. 참 며칠은 신나게 놀 수가 없었어요. 계속 걱정을 하는 거예요. 내가 가게 문을 닫았는데 날 수입도 주는데 손님도 이제 줄어들 거야. 이런 불안감. 근데 저희는 어때요? 정말 신나게 놀았는데 돌아와 보니까 수입이 더 많아진 거예요. 남편이 아니 이게 뭐지? 나는 8일 동안 가게 문을 닫고 가서 수입이 줄었는데 왜 너는 수입이 있느냐?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서 네트워크를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네트워크가 도대체 뭔데? 그러면서 나는 노동 수입을 벌고 있었구나. 내가 내 몸으로 일을 하지 않으면 수입이 안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네트워크는 정말 내가 탄탄한 파이프라인만 해놓으면 어때요? 근데 자면서도 가입이 이루어지고 자면서도 수입이 들어와요. 내가 자는데 저쪽 미국, 독일, 유럽에서도 회원 가입이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이렇게 좋은 거를 왜 안 하겠어요? 그래서 저희는 남편이 이제 결심을 합니다. 자영업을 때려치고 이제 PM을 하자. 네,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남편이 PM 사업에 합류를 하면서 부부 사업으로 지금 열심히 하고 있고 2019년도에 남편이 PM 사업에 합류를 했어요. 그래서 열심히 하고 PPT도 달성을 하고 지금 챔피언을 향해서 달리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제가 PM을 선택을 한 이유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는데 세 가지였어요. 첫 번째 제가 PM을 전달을 받을 때 제가 사실은 다른 네트워크를 잠깐 하고 있었어요. 금방 시작을 했는데 제 사촌 동생이 이것도 알아봐 언니 이러더라고요. 그런데 예전에는 네트워크라는 거에 대해서 조금 반감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딱 잘라서 거절을 했어요. 예전에는. 저희 사촌 동생이 전에 다른 네트워크를 또 같이 하자고 했을 때도 잘라서 거절을 했는데 기본에는 타이밍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 그러면 알아보자 해서 다른 네트워크를 하고 있음에도 알아봤던 이유가 뭐냐면 건강기능식품이었기 때문이었어요. 저는 제가 하던 네트워크는 화장품 네트워크였어요. 근데 저는 건강에 관심이 더 많았거든요. 그래서 건강기능식품이고 독일 회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시아나 아니면 미국 쪽의 네트워크 회사는 많이 들어봤지만 독일은 처음이네. 유럽 회사는 처음이네. 믿음이 갔어요. 독일이라는 이 기업이. 그리고 타이밍이네. 네, 그때는 그 당시에는 한국에 오픈을 안 했기 때문에 그것만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뭐냐면 제가 이제 화장품보다 건강에 더 관심이 있었다 했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이거는 투자가 거의 없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투자라는 게 뭐예요? 저는 124,960원으로 60원과 가족이 마시는 피해 값이 전부인 거예요. 근데 제가 하는 화장품 네트워크는 제가 처음에는 200만 원 투자하고 두 번째는 1,000만 원을 투자를 했어요. 그거를 제가 다 썼어요. 그리고도 이제 내가 한 그룹이 커졌어요. 제가 제 친구가 하고 있는데 너무 그분은 잘하고 계세요. 지금도 잘하고 계세요. 그래서 그 한 그룹이 컸는데 내가 그때는 세 줄이어서 두 줄 라인이 비었기 때문에 내가 직급을 가려면 몇 천만 원을 또 투자를 하고 가야 됐어요. 직급을 안 가면 거기에 대한 수당을 받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고민을 했어요. 한 줄이 큰데 왜 나는 돈을 못 받지? 수입이 없지? 이 생각도 하게 되고 6개월 동안 고민을 했어요. 내가 도대체 어느 거를 선택을 해야지 더 잘할 수 있을까? 두 가지를 다 하고 싶었어요, 사실은. 왜냐하면 화장품도 사실은 레그가 많이 커가고 있기 때문에 버리기 아까웠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6개월 동안 고민을 하다가 결국에는 이 세 가지 원인으로 포기를 했어요. 첫째, 투자하는 거는 나는 하기 싫다. 이렇게 투자를 했는데 이제 그 사업을 하면서 계속 투자가 이루어질 것 같았어요. 그래서 투자는 싫고, 그리고 우리 PM의 보상 플랜이 정말 마음에 들었어요. 공정하고 공평하고 한 줄로도 돈이 되는, 네, 이런 마케팅 때문에 저는 PM을 선택을 했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제가 지금 사업을 4년 가까이, 4년 넘었네요. 4년 넘게 하면서 많은 분들을 만났는데 그러시더라고요. 나는 판매를 못하기 때문에 PM을 할 수 없어. 아니면 말을 못해. 능력이 없어. 경험이 없어. 인맥이 없어. 저를 보시면 알겠지만 저는 판매를 이때까지 해본 적이 없어요. 판매를 할 줄을 몰라요. 누구한테 팔아서 돈을 받고 이런 거를 하는 체질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말도 잘 못해요. 예전에 처음에 저를 봤던 분들이 그러더라고요. 아, 그때 나한테 PM을 추천할 때 이렇게 말을 했으면 내가 PM 사업을 했을 수도 있겠는데 그러더라고요. 그건 무슨 얘기냐면 초기에 저는 경험도 없고 능력도 없고 말도 잘 못했어요. 그냥 제품력으로 밀고 나갔던 거예요. 그래도 할 수 있었잖아요. 아, 그리고 인맥이 넓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저는 외국인이잖아요. 한국 사람이 아니에요. 외국인도 한국에서 성공을 할 수 있다는 거를 제가 보여주고 싶었어요. 보여드리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네, 이렇게 인맥이 없어도 할 수 있어요. 저희 지금 위층에 살고 있는 분이 그러더라고요. 아니 도대체 언니 뭐 돈을 얼마나 벌기에 차를 2대씩이나 뽑고 다녀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같이 하자고 PM 사업을 같이 하자고 그러니까 그분이 나는 인맥이 없어서 못해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외국인이에요. 택보다 인맥이 더 없어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인맥이 없어도 할 수 있는 사업 이 모든 게 다 없었어요. 저는. 근데 네트워크에서 성공하신 분들을 보면은 정말 세련되고 말도 잘하고 강의도 잘하고 능력도 있고 그래 보이잖아요. 그게 그분들이 처음부터 그랬을까요? 정말 거기에서 많이 성장을 하고 배우고 단련을 했기 때문에 성공을 위해서 그분들은 간절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멋진 사람이 된 거예요. 이런 네트워크가 정말 매력 있다고 느끼는 게 뭐냐면 나처럼 이렇게 평범한 사람들 멋있게 만드는 게 네트워크인 거예요. 근데 그 네트워크 중에서도 PM이 저는 정말 평범한 사람을 이렇게 성공으로 이끄는 게 PM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제가 PM을 하고 있어서 그럴 수도 있겠죠. 네, 그러면 PM 사업을 함에 있어서 우리는 어떤 것들이 필요할까요? 자, 여기 보시면 오른쪽에 있는 것들은 회사, 제품, 마케팅, 그리고 운이에요. 이거는 우리가 좌우지할 수가 없어요. 내가 회사를 만든 것도 아니고 제품을 만들 것도 아니고 마케팅도 다 PM 회사에서 해줬어요. 이거는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운도 마찬가지예요. 운도 무시할 수가 없어요. 어떤 분은 한 분만 찾았는데 이분이 정말 대박인 분이에요. 한 줄이 어마어마하게 커가지고 정말 권리소득을 받아가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 이거는 내가 어쩔 수가 없어요. 그리고 왼쪽으로 보시면 네트워크 사업은 협력을 해야 되고 팀워크가 중요하고 시스템, 뭐 케어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도 다 아시겠죠. 정말 중요하다는 거. 이것도 나 혼자 할 수 없는 거예요. 나의 팀원들과 스폰서분들과 파트너분들과 같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이거예요. 가운데 있는 거. 정말 식지 않은 열정과 공부를 계속 해야 돼요. 그리고 공부만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머리에 계속 공부를 집어넣는데 배우고는 있는데 행동을 안 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행동을 안 하면 아무런 결과도 없잖아요. 행동을 해야 되고 집중을 해야 돼요. 제가 화장품 네트워크하고 PM 중에서 계속 고민을 했던 게 그거예요. 두 가지를 다 잘하려고 하니까 두 가지를 다 못하겠더라고요. 한 가지에 집중을 해야만이 내가
성공을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집중이 되게 중요해요. 그러면 우리가 부업이든 주업이든 PM은 다 가능하잖아요. 그러면 주업으로 하는 분들도 집중을 해서 하는 분들이 많지 않다라는 거예요. 근데 부업을 하면서도 정말 짧은 시간에 집중을 해서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빨리 성공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부업이든 주업이든 상관없어요. 내가 어느 만큼 집중을 하느냐가 관건이거든요. 그리고 인성이 정말 중요해요. 우리는 이 사업이 판매 사업도 아니고, 네, 그런 인성이 가장 중요한 사업이에요. 사람과 사람 대 대면을 해서 하는 사업이잖아요. 인성이 안 됐거나 아니면 정말 인성이 바르지 않은 분들이 우리 그룹에 만약에 들어왔을 때 정말 한순간에 그룹이 무너지는 그런 것도 저는 봐왔어요. 그래서 정말 그분 누구 탓이라기보다는 일단은 내가 먼저 인성이 바르고 내가 먼저 겸손하고 이렇게 해야만이 그게 또 복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인성도 되게 중요하더라. 그 다음에 긍정적인 게 되게 중요해요. 사업을 하면서 사실은 뭐 부정적인 생각을 안 한다는 거는 거짓말이에요. 나도 부정적인 생각이 들 때도 있고 뭐 슬럼프가 올 때도 있어요. 근데 항상 긍정적인 에너지로 나가고 긍정적인 마인드로 내가 생각을 했을 때 일이 더 잘 되고 사업도 더 잘 되더라고요. 그래서 부정적인 생각은 저는 그래요. 부정적인 생각은 5초만 해라. 5초만 하고 있다가 내가 나쁜 생각을 하고 있구나 하고 다시 또 좋은 생각으로 나를 컨트롤할 수 있게끔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견지예요. 견지. 제가 저를 보고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초기에 빨리 시작을 해서 성공을 한 게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초기에 저랑 같이 PM을 전달받은 분들은 많아요. 그런 분들이 다 성공한 건 아니에요. 내가 정말 열심히 하면서 끝까지 견지를 하고 지금까지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왔다고 생각을 해요. 내가 한 달, 두 달 하고 1년을 하고 그러다가 별 성과가 없네 하고 그만두면은 정말 그동안 했던 시간들은 정말 헛된 시간들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견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요 가운데 있는 것들은 뭐예요?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사실은 더 많죠. 같이 하는 거랑 회사랑 이런 것보다는 결국은 뭐예요? 결국은 PM 사업은 나의 사업이고 내가 선택을 했기 때문에 집중을 하고 내가 견지를 하고 내가 열심히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주체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PM 사업에서 저희는 이렇게 얘기해요. 숫자 5를 기억을 해라. 숫자 5 하면 아시죠? 매니저 유지에 우리는 직추천 5명이 필요해요. 네, 그리고 또 뭐예요? 우리가 PT 5명이면 챔피언을 갈 수 있어요. 우리는 사실 그래서 PM 사업은 정말 간단하게 성공한다는 거예요. 5명을 찾기 게임이에요. 근데 5명의 보석을 찾는 거예요. PT 갈 수 있는 보석을 찾아서 그분들을 잘 다듬어서 정말 빛나는 보석으로 만드는 게 우리가 할 일이에요. 그래서 숫자 5만 기억하면 돼요. 나는 공짜로 먹고 싶으면 5명 직추천을 찾으면 돼요. 근데 내가 정말 챔피언까지 가고 싶다 했을 때는 정말 꾸준히 해서 그 5명의 보석이 나한테 오게 되면 나는 챔피언을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5가지를 또 기억을 하시면 될 거예요. 제일 첫째가 저는 긍정적인 마인드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긍정적이지 않으면 긍정적인 파트너가 생길 수가 없어요. 그리고 긍정적이고 좋은 일들이 생길 수가 없어요. 항상 긍정적인 마인드, 정말 잘 될 거라는 이런 생각을 가지시고 사업을 하시면 좋겠고, 두 번째가 제가 사업을 하면서 보니까 스폰서의 말을 안 듣고 내 방식대로 하시는 분들이 돌아서 가는 분들이 많아요. 성공을 못한다라는 건 아니에요. 스폰서가 뭐 신도 아니고. 근데 일단은 스폰서는 한 달이든 두 달이든 1년이든 2년이든 먼저 이 사업을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 그만큼 노하우나 그만큼 본인이 실수했던 게 있어요. 그런 것들을 파트너한테
가르쳐 드리는 게 스폰서예요. 그러면 스폰서 말을 잘 듣고 그대로 하신 분들이 빨리 성장을 하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는. 그리고 저는 또 여기에서 실수를 했죠. RI 스폰서가 제 동생이잖아요. 동생이니까 더 말을 안 들었겠죠. 이거를 해라 하면 싫고 저거를 해라 해도 싫고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할 거야. 그래서 조금 늦게 돌아서 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제 실패한 실패담이에요. 스폰서 말을 잘 들어. 초기에 특히 어떤 분들은 이런 분들이 있어요. 나는 네트워크를 해본 사람이야. 나는 네트워크를 3년, 5년을 했는데 너는 아직 뭐 경험도 없는 스폰서 말을 내가 왜 들어야 되는데 이런 분들도 계세요. PM에 오셨으면 일단은 다 유치원부터 어린이집부터 유치원부터 다시 다닌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근데 네트워크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어떻겠어요? 빨리 배우고 빨리 성장을 하겠죠. 자기를 잠깐만 내려놓으면. 그러면 나는 더 빨리 큰다는 거예요. 그리고 시스템 참여가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시스템에 꼬박꼬박 참여를 하시는 분들이 성장 속도가 빠르더라고요. 시스템에 참여를 안 하시는 분들은 워터십을 막 하다가 그 다음에 또 내리막길을 걸어요. 시스템에 참여를 안 했으니까 사업을 어떻게 하는지 몰라요. 그냥 워터십을 하다가 본인이 리더가 돼야 되는데 복제가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시스템, 여기 계시는 분들은 시스템에 정말 적극적으로 참여하시는 분인 것 같아요. 그리고 행동하기. 아무리 내가 좋은 그 도구가 있고, 정말 PM은 우리가 성공을 하기에 최상의 도구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아무리 좋은 PM이 있더라도 내가 입을 열고 전달을 하지 않으면 나는 성공을 할 수가 없어요. 행동이 정말 중요해요. 행동을 꼭 해야만이 이루어질 수 있잖아요. 자, 그리고 마지막에 복제. 복제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팀이 크지 않더라고요. 보면은 공짜로 먹기 위해서 5명을 찾았어요. 그리고 또 직대분을 많이 늘리는 분이 있어요. 근데 직추천이 많은데 그 직추천 분들이 복지를 안 해요. 그냥 본인만 먹고 있거나 3개월 드시고 끊으시는 분들이 많아요. 복지가 이루어져야만이 우리는 이 사업이 계속 발전을 하잖아요. 눈덩이 굴리듯이 글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복지를 잘 시키는 그룹이 단단하게 큰다는 거예요. 네, 이렇게 5가지가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PM 사업을 농사라고 생각을 해요. 사업자는 그러면 농부겠죠. 농부는 뭘 해요? 처음에 농부는 농사를 짓기 위해서 뭐 하냐고 물어보면은 많은 분들이 씨앗을 뿌려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씨앗을 뿌리는 게 첫 번째라고 생각을 하는데 씨앗을 뿌리기 전에 밭갈이를 하는 게 제일 첫 번째잖아요. 땅을 비옥하게 만들어야 돼요. 그러려면 일단은 우리 제품에 대해서 확고하게 믿고 제품 회사에 대해서 믿고 나의 스폰서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나의 사업자 자세. 나는 사업자인가 소비자인가 이것부터 내가 잘 확고하게 자세를 갖춰야 된다는 거예요. 사업자이면서 소비자 마인드. 네, 이거는 사업을 하겠다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사업자 자세, 마인드를 일단은 모두 바꿔야 돼요. 여기에서 바까리에서 또 저희는 결단을 내려라는 거예요. 기존에 나와 내가 성공을 하고 싶으면 기존에 나와 이제는 끊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나를 바꿔야 되는 거예요. 바꿔야만이 이제 씨앗을 뿌릴 준비가 된 거예요. 그럼 추천은 뭐예요? 추천은 내가 부지런히 씨앗을 뿌려야 돼요. 내가 추천을 안 하고 나는 왜 오토십이 늘지 않아요? 나는 왜 사업이 안 돼요? 이러는 분들이 있어요. 행동을 안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씨앗을 부지런히 많이 뿌려라고 해요. 많이 뿌려야 거기에서 정말 뭐 여러 가지 열매들이 맺을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시스템은 비닐하우스라고 해요. 우리가 농사를 지으면서 비닐하우스를 볼 수 있죠. 우리 시골에 가면. 네.
그게 후원이라는 게 뭐예요? 우리가 추천은 잘하는데 후원을 잘 못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후원이라는 건 후원 미팅도 있을 수도 있고, 네, 뭐 후원 케어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후원을 잘하는 분들은 시스템에 본인의 파트너를 모셔와요. 비닐하우스에 넣어서 잘 크게끔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후원을 잘하시는 분들, 시스템에 시켜야 해도 안 시키는 분들도 계시지만 또 이거를 잘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그 자리에 없더라도 그 그룹은 커더라는 거예요. 시스템 안에서. 네, 그래서 시스템의 중요성. 네. 자연의 계절이에요. 봄, 가을, 겨울. 자연의 계절은 우리가 바꿀 수 있어요. 자연의 사계절은 우리가 바꿀 수가 없어요. 근데 PM의 사계절은 내가 정해요. 나는 지금 봄이야. 나는 씨앗을 뿌릴 거야. 하면은 자연의 계절이 겨울이라도 나는 봄인 거예요. 그래서 PM 안에서 사계절은 내가 정할 수 있어요. 여러분은 PM으로 무엇을 얻고 싶으신가요? 이렇게 많죠. 돈 뒤에 숨은 이런 많은 것들. 사실은 돈을 벌고 싶지만 그 돈으로 뭘 하고 싶어요? 정말 하고 싶은 것들이 많잖아요. 저는 이런 것들을 PM에서 제가 다 이루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자, 첫째는 제가 건강을 되찾았어요. 자, 이렇게 보면은 저는 지금 40대 초반이지만 사실 30대 후반에 PM을 만나서 지금까지 마시면서 정말 많은 부분이 개선이 됐어요. 말하자면 정말 밤을 새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정말 내가 자신감이 없고 사회와 동떨어졌던 이런 여자로부터 지금 꿈을 가지고 꿈을 전달하는 네, 그런 자신감이 넘치는 여자로 변신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남편 벤츠, 저는 미니. 제가 작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보시면 작은 게 안 알리죠. 이제 직접 보면 키가 작아요. 네, 이렇게 작기 때문에 미니를 네, 구매를 했어요. 이렇게 저는 이 말을 되게 좋아해요. 우리는 완벽할 수가 없어요. 내가 못하는 거를 내 파트너가 잘할 수 있고 내 스폰서가 잘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룹이 필요하고 우리는 같이 성장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꿈을 이루면 나는 또다시 누군가의 꿈이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저는 내가 꿈을 이루면 내 파트너들한테 그 설레임과 그거를 안겨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정말 열심히 달려왔고 저희 가족들이에요. PM 가족들. 저는 정말 이 많은 인연들을 얻은 것에 대해서 정말 감사하면서 살고 있거든요. 그리고 사실은 제가 앞에서 얘기했어요. 제 꿈이 돈을 많이 버는 거다. 돈을 많이 버는 그 뒤에 뭐가 숨어 있었냐면 돈을 많이 벌어서 세계 여행을 하는 게 제 꿈이었던 거예요. 근데 PM에서 그게 이루어졌어요. 돈도 많이 버는데 여행도 보내주는 거예요. 더 중요한 거는 이렇게 저희 파트너분들과 즐겁게 여행을 한 게 정말 저는 꿈만 같아요. 꿈만 같은 게 이루어졌어요. 진짜로 현실로. 이건 지금 아라이 스폰서님 보이시죠? 네, 이렇게 저희 파트너분이랑 아라이 스폰서분이랑 이렇게 크루즈 여행을 다녀왔어요. 자, 그리고 12월에는 또 VP 여행을 갔어요. 네, 파티도 하고 제가 언제 이렇게 드레스를 입고 파티를 해보겠어요. 파티도 하고 정말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왔어요. 네, 우리 회장님 보이시죠? 이렇게 저희 파트너분들이세요.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지금 여행을 못 가잖아요. 정말 실망했어요, 저는. 저는 정말 여행에 목숨을 걸고 정말 이게 목표를 향해서 달렸던 사람인데 여행을 못 간다니까 답답했어요. 근데 여행을 못 가는 대신에 뭘 줬어요? 돈을 줬어요. 바우처를 줬어요. 그게 또 좋은 점이 뭐냐면 이게 가족 여행으로 갈 수, 아들도 데리고 갈 수 있고 부모님도 모시고 갈 수 있어서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2월 달에는 저희 바우처 260만으로 이렇게 저희 부모님을 모시고
초호화 제주도 여행을 가서 이 돈을 어떻게 쓸까 생각을 하면서 정말 즐겁게 보냈고, 우리 이제 또 8월에는 우리 월드 투어 바우처를 또 받았어요. 377만. 그거를 또 4박 5일 동안 내가 이 377만을 어떻게 쓸까 그런 고민을 하면서 여행을 다녀보기는 정말 처음이에요, 내 인생에서. 그래서 보면은 부모님한테 정말 효도를 할 수 있는 게, 한 가지 예를 들면, 예전에 제가 돈을 못 벌 때는 남편이 벌어오는 돈을 제가 생활비로 써야 되기 때문에 남편이 눈치를 안 주지만 난 눈치를 봤어요. 그래서 내 옷을 10,000원짜리 옷을 사면서도 눈치를 봐요. 그러니까 부모님한테 내가 뭘 해드리고 싶어도 해드릴 수가 없어요. 근데 지금은 부모님이 한국에 가까이에 계시니까 전시집도 얻어드리고, 그 다음에 또 지금 올해 엄청 더웠잖아요. 저희 엄마가 지금 일 나가셨을 때는 거기 뭐 에어컨도 있고 시원해서 에어컨이 필요 없었어요. 근데 이제 일하지 말고 쉬라고 했어요. 내가 잘 보니까 쉬세요. 이렇게 했는데 집에 에어컨이 없는 거예요. 저는 뭐 고민, 에어컨이 얼마지? 뭐 가격을 따지고 고민할 필요 없이 에어컨을 또 놔드렸어요. 정말 뿌듯했어요. 내가 정말 돈에 대해서 이런 고민을 안 하고 부모님한테 효도를 할 수 있다는 게 저는 정말 기분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리고 아들한테도 또 당당한 부모가 됐고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도 이러고 싶지 않아서 PM을 한다고 생각을 해요. 지치고 끝없는 이 직장인들 생활, 여유로운 삶을 다들 살고 싶죠. 그래서 PM을 하고 계실 거예요. 이런 삶을 살고 싶으신 분들은 또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렇게 우리가 나이가 들어도 정말 건강미가 넘치는 근육도 있고, 네, 이런 삶을 살고 싶죠. 그리고 중요한 게 이게 자녀에게 부담을 주지 말아야 돼요. 내 자식한테 부담을 주면 안 되잖아요. 정말 내 노년을 내가 책임지고 행복하게, 네, 노년을 살고 싶어요. 정말 우리는 인생이 한 번뿐이에요. 한 번뿐인 내 인생에서 내가 쉬고 싶을 때 쉬고 일하고 싶을 때 일하고, 내가 정말 백화점에 가서도 가격표를 보지 않고 내가 마음에 들면 사고 마음에 안 들면 안 사고, 이런 삶을 저는 살고 싶었어요. 그래서 정말 BM에서 열심히, 네, 해왔고요. 근데 많은 분들이 부자가 되고 싶어 해요. 부자가 되고 싶어 하는데 돈만 많으면 부자가 될 줄 알아요. 저도 그랬고요. 근데 제가 보니까 부의 3요소, 제가 네이버에서도 찾아봤어요. 부자란 도대체 무엇일까? 진정한 부자는 이 3요소를 갖춘 분들이 진정한 부자라고 했어요. 첫째는 가족이 없으면 내가 아무리 돈이 많아도 행복하지 않을 거예요. 가족이 있어야 돼요. 저는 행복한 가족이 있어요. 근데 또 저는 PM으로 정말 좋은 인연들을 많이 만나서 그런 가족분들도 점점 많아져요. 그리고 PM으로 건강도 챙겼어요. 온 가족의 건강 PM으로 지금도 챙기고 있고요. 그래서 건강한 신체 이것도 가졌어요. 자유, 사실 반은 이루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제 챔피언을 가서 제 그룹 분들이 모두 다 독립을 하고 그랬을 때는 진정한 자유가 오겠죠. 근데 지금 요즘 따라 제가 생각을 했는데 지금도 저는 자유를 누리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내가 미팅을 다니고 내가 지금 열심히 하는 거는 내가 재밌어서 하는 거예요. 미팅을 하면 나는 에너지가 막 넘쳐요. 미팅을 하면 즐거워요. 그래서 근데 내가 오늘은 쉬고 싶어 하면 미팅을 안 할 수도 있어요. 이것도 내 자유인 거예요. 그리고 내가 뭔가를 사고 싶을 때 바로바로 살 수 있는 이것도 자유인 거고, 시간의 자유, 네, 돈의 자유, 또 결정권의 자유, 네, 이런 자유들이 중요해요. 선택의 자유. 이 모든 것을 PM에서 다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PM이 정말 좋아요. 근데 이 모든 것을 다 이루려면 돈이 있어야 되죠. 돈이 없으면 이거 할 수가 없잖아요. 많은 분들이 돈을 위해서 돈을 버는 길에서 가족을 잃는 분들도 많고 건강을 잃는 분들도 많아요. 근데 돈을 벌면서 자유는 당연히 없죠. 내 몸으로 돈을 버는 거니까 내 몸과 시간으로 돈을 벌어요. 그래서 많은 지금 분들이 돈을 벌지만 이 세 가지를 다 가질 수 없는 거예요. 저희는 PM 안에서 정말 짧으면 1년,
길면 3년간 정말 여기에 집중을 하면은 이 모든 걸 다 가질 수 있어요. 저희가 네트워크를 한다면 주위 분들이 그런 말을 많이 하죠. 다단계에 빠졌어. 피라미드를 해. 이러면서 네가 왜 그걸 해? 이러잖아요. 저희 친구들도 지금도 저를 우습게 보는 분이 있겠죠. 아직까지 PM을 안 드시는 거 보면은. 네, 근데 저는 그런데 흔들리지 않아요. 누가 나를 뭐라 하든, 네, 나는 내 갈 길을 갈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 누구에게도 당신의 꿈을 빼앗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내 인생을 살아주지는 않아요. 내 인생은 내가 사는 거예요. 네.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께 해드리고 싶은 말은 정말 긍정적인 마인드로 끈질기게 노력을 해서 견지를 하셔서 여러분들 꼭 PM에서 성공을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네. 정 사장님 너무 감사합니다. 네. 지금 스토리 들으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공감이 안 되는 부분이 없었어요. 모두 다 너무너무 공감되고, 또, 이 시간을 오시면서 얼마나 또 많은 일들이 있었을까 정말 싶거든요. 그래서, 어, 이렇게 지금 이제 힘이 좀 많이 해주셨는데, 제가, 한 가지 이청 사장님께 전체 그룹원을 대신해서, 질문을 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어요. 어떤 거냐면, 어, 저희가 이제 하다 보면 굉장히 이제 힘든 일이 많잖아요. 돌뿌리가 많은 것 같아요. 음, 그냥 능력이 좋으신 분들도 그저 그냥 아무런 힘든 일 없이 그냥 뭐 탄탄대로를 고속도로 달리듯이 달려가지고 성공하시는 분은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PM 사업을 하면서 가장 좀 힘들었을 때는 언제고 또 어떻게 그걸 극복하셨는지 그게 너무 궁금해요. 음, 사실 가장 힘들었다고는 말을 못하겠지만 초기에 많이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회사가 금방 오픈을 하고 네, 제품도 제때제때 오지 않고 네, 그래서 거기에서 많이 힘들었는데 중요한 거는 항상 내 마음속 네, 가장 힘들 때마다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일단은 감사함을 잊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초기에 뭐 제품이 안 오는 거는 이거는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거는 정말 이겨낼 수밖에 없어요. 내가 견지할 수밖에 없어요. 거기에서 포기하면 나는 지는 거니까 그때는 견지를 했어요. 나는 꼭 여기에서 성공을 해야겠다 하는 이런 마인드로. 그리고 두 번째 힘든 그런 타이밍이 뭐냐면 나랑 같이 사업을 열심히 해보겠다 하시던 분이 갑자기 힘을 놓는 거예요. 이럴 때는 정말 힘들어요. 열정이 나도 같이 끌어올랐던 열정이 막 식어버리는 그런 느낌을 받잖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열정 있는 분의 손을 가서 나는 다시 잡았어요. 이분은 안 하겠다면 잠시 홀딩. 다시 기다려주는 수밖에 없잖아요. 언젠가는 또 다시 나한테 오겠지. 이런 생각으로 열정 있는 사람들하고 나는 또 같이 열정을 불태울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게 해서 지금 정말 포기하고 싶다는 네, 그런 분들한테는 그렇게 하고 기다려주니까 다시 또 열정을 내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힘들었던 게 어떤 거냐면 파트너와의 좀 불찰이라기보다 이게 사업을 하면 서로 의견이 안 맞아서 기분이 나쁠 때가 있잖아요. 뭐 싸울 때도 있고 기분이 나쁠 때도 있어요. 이럴 때도 정말 나 이거 정말 포기하고 싶다. 가장 지금 힘든 게 어떻게 보면 인간과 인간 관계예요. 정말 여기에서 나는 믿었던 사람인데 여기에서 막 배신감이 들거나 막 이런 느낌도 받고 그래요. 그랬을 때 그 당시에는 힘들지만 제가 가장 생각했던 게 그거예요. 이분이 있음으로 해가지고 내가 정말 얻은 게 뭘까?
정말 이분한테 감사하구나. 네, 이런 감사하는 마음을 정말 저는 많이 되새겨요. 요즘도 그렇지만 그때 그 좀 이래 안 좋은 일 있을 때마다 저는 그런 거를 많이 생각을 하고, 그리고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사람의 입장에서 다시 생각을 해보는 게 정말 중요하더라고요. 배려를 해주고 다시 그분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주고, 그리고 또 이게 사업을 하면서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다 하면은 안 돼요. 이게 말이라는 거는 엎질러진 물이잖아요. 물은 담을 수 없잖아요. 엎질러진 물은. 그렇기 때문에 항상 내가 한마디를 하더라도 생각을 많이 하고, 그룹에 뭔가를 올리더라도 항상 여러 번 생각을 하고 올리고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항상 뭐 그런 것들이 좀, 네, 저는 인간관계가 제일 사업에서 어렵다고 생각을 해요. 그거를 극복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도 지금 이제 저는 이제 사업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됐지만 지금 사장님께서 해주신 말씀이 이 PM 네트워크뿐만 아니라 그냥 사회 전반에 다 통용되는 말인 것 같아요. 정말 모든 게 다 인간관계로 이루어지고 우리가 진짜 일이 힘들 때는 정말 일이 힘든 게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 관계 때문에 힘들기도 하고 또 행복하고 기쁘기도 한데 이청 사장님의 말씀처럼 그냥 모든 걸 다 감사하게 생각한다면 이해 못할 것도 또 기분 나쁠 것도 안 될 것도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 PP 그 사장님이신데 처음 시작하셔서 지금까지의 스토리를 들려주시고 그 시간에 굉장히 깊은 어떤 그 얘기들 그리고 사장님께서 지내오시면서 깨달은 얘기를 이 짧은 시간에 모두 다 느낄 수 있도록 들려주셔서 정말 너무 감사드려요. 사장님 너무 수고 많으셨어요. 감사합니다. 네. 제가 저는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청 네. 사장님의 말 중에 저는 이제 PM 사업을 하는 이유기도 한데 딱 가슴에 와닿았던 게 돈 계산을 하지 않고 무언가 선택하거나 사거나 부모님한테 해줄 수 있거나 이게 지금 가장 와닿아요. 정말 그런 삶을 살고 싶거든요. 내가 오늘 자고 싶으면 자고, 어디 가고 음, 싶으면 가고, 누군가한테 무언가를 선물하고 싶을 때 돈 걱정을 안 하고, 그리고 이게 정말 내가 원하는 거라고 하면은 진짜 그 가격표를 보지 않고 바로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음, 경제적 자유랑 그리고 이제 가족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 친구들이랑 함께 할 수 있는 시간, 이런 이렇게 여행 가고 싶을 때 갈 수 있는 이런 시간적 자유 이런 것들이 너무너무 부럽고 또 이청 사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끝까지 네, 놓지 않고 이뤄내서 네, 저도 그 자리에 가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아마 우리 메가피플 그룹의 모든 사장님들이 똑같은 생각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일주일에 한 번 그룹 미팅이지만 이렇게 초대되어서 스토리를 들려주시는 사장님들 덕분에 또 사업을 하는데 좀 더 수월하게 진행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이게 바로 시스템이라고 생각을 하고 오늘 너무 귀한 시간 정말 감사합니다. 네. 그 다음으로 저희가 네. 사장님, 사장님 제 목소리 아, 들려요? 아, 네. 들리나 보네. 네네네네. 들려요, 아, 들려요. 잠깐 제가 넘어가기 전에 박미옥 사장님, 네. 제가 오늘 그냥 저는 이게 사업적인 걸 떠나서 네. 사업이 진짜 중요한데 인간과 인간, 뭐 사람 살리는 일 비스무리한 걸 우리가 하고 있잖아요. 네네네. 제 미용실 고객님 중에 60대 초반인데 파킨슨에 오신 분이 있어요. 파킨슨이. 네네네네. 근데 그분한테 제가 이걸 빨리 전하고 싶었거든요, 진짜. 네네네. 근데 기다렸어요. 이분이 염색하러 네네. 오실 때까지. 네네네. 그랬는데 제가 이분한테 힘을 얻은 게 뭐냐면 막 설명서를 보고 우리 책자를 다 보고 드셔보시더니 자기가 파키슨이 와서 이것저것 다 먹으면서
이게 힘들다는 거죠. 그걸 다 채우기가. 네. 그런데 이 PM 주스 이걸 딱 보더니 이거 하나면 잡다한 게 다 필요가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예, 그러면서 내일 풀팩 하러 오신대요. 그래서 네, 저 오늘 축하드려요. 기분 좋아요. 네네네네네네. 네, 기다려 이청 주는 사장님 것도. 얘기를 듣고 또 박미호 사장님께서 네. 또 이제 그 기쁜 스토리가 있어가지고 네, 너무 이제 자랑이 사장님들한테 네네. 그 사업도 너무 중요하고 그리고 이제 또 한 분의 생명을 구하는 일처럼 굉장히 소중한 일이다. 이 메시지를 전달해 네. 주시고 싶어가지고 네,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이제 맞죠. 감사합니다. 네, 이제 그 이청 사장님, 네, 스토리 그 다음으로 우리 이지화 사장님께서 네, 그 나의 꿈, 나의 스토리. 오늘은 이제 꿈이나 어떤 사업적인 거, 내가 왜 이거를 하고 있고, 목표 이런 거에 대해서 이청 사장님에 이어서 또 이지화 사장님의 꿈과 목표에 대해서 들을 생각을 하니까 오늘 두 분한테 듣는구나. 하면서 예, 또 어느 때보다 너무 기쁘고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 메가피플 그룹의 모든 사장님의 꿈과 목표가 너무너무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이지아 사장님의 꿈과 목표에 대해서 얘기하는 지금 이 시간을 오늘 하루 종일 기다렸어요. 네, 이지아 사장님, 네, 스토리 들려주세요. 이지아 사장님, 그 해제할 수 있거든요. 네네네네. 지금 공유가 안 된다고 나오는데. 잠시만요. 지금 다 화면을 공유할 수 있게 해드렸거든요. 잠시만요. 화면 PPT가 네, 안 지금 뜨는 것 공유할 수 있게 같아요. 되어 있어요. 네, 됐다. 네네. 이제 하면 되나요? 네네네네. 네. 안녕하세요. 이주아입니다. PM을 만난 건 제 인생에 찾아온 마지막 행운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PM을 만나기 전 제 삶은 시간이 멈춘 것 같은 생활이었죠. 그냥 뚱뚱하고 늘 만성 피로에 지쳐 있는 갱년기를 겪고 있는 아줌마였었어요. 그리고 사춘기가 시작된 아들이 코로나로 학교에 가지 않고 온라인 수업을 듣는 아들과의 관계가 나빠지는 것 같아서 내가 일을 하러 나가는 게 더 좋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일을 찾았고 15년 만에 50세 아줌마가 할 수 있는 곳은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보험 설계사 밖에는 할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보험 설계사를 시작을 했어요. 아이도 케어하면서 할 수 있는 건 보험밖에 없는 것 같아서. 그래서 제가 PM을 하기 전에는 보험 설계사를 8개월 정도 했고요. PM을 만나게 된 건 정말 운명인 것 같았어요. 계획된 운명 같은. 보험회사는 단지 임명한 사장님하고 저를 만나게 해준 장소에 불과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성격도 외모도 너무 다르고 친해지기 쉬운 관계는 아니었는데 서로 옆자리에 앉아서 이제 대화를 하다 보니까 임동현 사장님의 좋은 인품과 유쾌한 성격에 신뢰감과 믿음이 생겼고 또 네트워크에 대해서도 임동현 사장님이 네트워크를 했다는 그런 이야기도 들으면서 네트워크 마케팅이라는 말도
처음 들었던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그 네트워크에서 어떤 일을 했고, 뭐 다이어트 팀장이셨고, 그래서 건강에 대해서도 잘 알고 계시고, 그러면서 저에게 이제 그 A사 제품도 권해주셔서 먹기도 하고, 서로 다이어트에 대해서 식단도 같이 하면서 굉장히 많이 친해졌어요. 그 친분이 사실 없었다면은 제가 또 권해주는 이 PM 제품에 대해서 선뜻 먹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신뢰와 믿음이 바탕이 되니까 병현 사장님께서 이제 먹어보라고 하길래 먹게 됐었고, 또 이 지금까지 먹었던 A사 제품보다도 훨씬 좋다고, 자기가 5년 이상을 먹었어도 이런 호전은 처음 겪었고, 지금 먹고 있는 것보다는 가격이 훨씬 더 저렴하니까 한번 먹어보라고 저한테도 권했어요. 그래서 PM이라는 주스를 알게 되었고, 그리고는 또 며칠 사라지시더라고요, 임병현 사장님께서. 그리고 또 불쑥 나타나셔서 PM 사업을 한다고 저한테도 같이 하자고 권했어요. 그래서 다른 네트워크 마케팅은 좀 힘들다. 하지만 초보자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제품이다. 제품이 일을 하는 회사니까 같이 한번 해보자고, 사업을 시작 한번 해보는 게 어떻겠냐고 저에게 이제 권했어요. 그래서 저도 사실은 사업이 뭔지, 이게 네트워크 사업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한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며칠 지나서 저에게 PM 주스를 먹이고 한 세트를 또 주시면서 회원 등록시키고 두 손을 꼭 잡으면서 이제 언니는 사업자야, 유통회사 사장님이야, 이러는데 도대체 뭔지 알 수가 없겠더라고요. 사업자라면 사업자 등록증도 있고 뭐 이래야 되는데 사업자 등록증도 없고 사무실도 없고 물건도 없고 눈에 보이는 건 아무것도 없으니까 사실 뭐가 뭔지를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응만 하고, 그럼 제가 그럼 뭘 해야 되나요? 물었더니 주스 잘 드시고 보내주는 거 공부하세요, 이러는 거예요. 이 제품은 제품에 발이 달려 있어서 알아서 일하니까 언니는 제품 공부, 호정 공부 두 가지만 하면 돼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냥 열심히 먹었어요. 공부는 그냥 한번 오면 읽는 거가 뭐 공부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지나갔던 것 같아요. 근데 정말 먹으니까 막 빨갛게 올라오고 얼굴에 물집도 잡히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때 이제 그 당시 저희 엄마가 저희 집에 와 계셨는데 황달 수치가 갑자기 너무 올라가서 간 이식을 받아야 했던 상황이었었어요. 그래서 저희 엄마가 병원 치료 저희 집에 와 계셨는데 간 수치가 꽤 높은 상태여서 간 독소를 빼야 했고, 그래서 PM이 해독 주스니까 먹어보자고 했더니 엄마도 해독 주스 먹어보겠다고 해서 드셨는데 정말 한 모금 딱 드시고 손과 머리를 긁으시고 귀까지 빨개지셨어요. 그리고 3일 뒤에 만성 변비로 화장실이 힘드셨는데 장 청소하듯이 화장실을 다녀오시고, 생전 처음으로 화장실을 그렇게 많이 갔다고 그러시면서 좀 무서워하셨어요. 그래도 한 5일 정도 드시고 병원 가서 정기검진 받았는데 간 수치가 거의 정상으로 돌아왔다고 그런 결과를 받았어요. 이런 체험이 신기하기도 하고 하니까 저도 이제 술을 좋아하는 여동생에게도 엄마가 먹여보고 싶다고 해서 동생한테도 한 세트를 주고, 또 만나자마자 타서 먹였는데 반응이 바로 나왔어요. 며칠 먹어보더니 정말 피곤함이 없어져서 행복하다고 하니까 저도 전해준 거에 대해서 되게 뿌듯했었거든요. 이제 그런 이제 감정들, 그리고 또 PM의 최고 수혜자가 저희 제부예요. 저는 PM 제품도 참 신기하지만 저희 제부도 정말 신기했었거든요. 한 달 동안에 호전표에 있는 호전 반응이란 반응은 거의 다 나왔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PM 사업을 제 여동생한테도 권하게 됐고, 저도 이제 이런 체험을 경험하면서 또 한성수 사장님, 김주유 사장님 소개도 받고, 두 분 스토리와 지금 현재 PM 네트워크에서에 대한 그 위치, 그리고 또 그 자신감, 당당함, 이런 것들이 되게 좀 멋있어 보였어요. 그래서 네트워크 마케팅이 도대체 뭐지? 네트워크 마케팅에 대한 호기심이
생기더라고요. 그러면 나도 네트워크 마케팅을 하면 저분들처럼 저렇게 자신감 있고 경제적 자유, 시간적 자유를 얻을 수 있을까? 그리고 또 서로 도와가면서 함께 일하는 그런 것들을 한번 맛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제 PM 사업을 이제 시작을 하긴 했는데, 그게 이제 또 마음대로 되는 건 아니잖아요. 사람과의 관계도 있고, 뭐 이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제가 하고 있는 위치나 진행 방향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됐어요. 특히 지난달, 이번 달 좀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은데, 이 고민이 또 필요하다고 또 임병현 사장님께서는 또 격려를 해 주시더라고요. 첫 달은 먹기만 하고, 둘째 달, 셋째 달은 정말 정신이 없었어요. 네트워크에 문외한이 있으니까 병현 사장님이 하라는 대로만 했어요. 근데 정말 막 동해 번쩍, 서해 번쩍, 아침서부터 저녁 늦게까지 무슨 신세계였었어요. 맨날 집에만 있다가, 처음 경험하는 세상이었고, 분명히 주위에 3개월 만에 1년에 PT 가시는 사장님들 계시고, 또 책에도 나온 대로 2 곱하기 2는 6, 뭐 레버리지 일어나는 것도 경험하고 느끼곤 했지만 실감이 잘 안 났어요. 내가 진짜 알면서 한 게 아니라 스폰서님이 도와주시고 또 동생이 또 동생의 도움으로 받은 수당이다 보니까 한 3, 4개월 되니까 기분이 좀 이상하더라고요. 뭔가 정리가 되지 않고 뭘 하긴 하는데 여전히 뭘 모르는 것 같고, 열심히 하면 된다고는 하는데 점점 자신감도 없어지고, 말문도 막히고, 그래서 또 병현 사장님이 짚어주시고, 문제점도 알려주시고 하는데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또 알려주고 하면 하라는 대로 하면 돼. 아까 전에 이청 그 사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시키는 대로 시스템 안에서 하면 되는데 그걸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괜히 숙제 같고 부담스럽고 그래서 전화도 잘 안 하게 되고 막 이런 이제 마음의 변화들이 막 생기는데 어떻게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왜 일을 하는지 하고 있는 게 맞는지 고민을 정말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도 사실 놓지 않고 제가 참여한 게 줌 미팅이었던 것 같아요. 줌 미팅을 통해서 알게 된 게 네트워크 마케팅에 대한 마인드 부재로 내가 이렇게 힘들구나라는 걸 느끼게 됐어요. 그래서 또 똑같은 내용 같아도 줌 미팅에 계속 나와서 듣게 되면 다르게 들리고 내가 예전에 듣지 못했던 것들을 알게 되고 이러면서 제가 마음이 다시 세팅이 좀 되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네트워크 마케팅은 일단 나를 먼저 돕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을 도우면서 함께 성장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니까 다시 또 일어날 힘이 좀 생기더라고요. 왜 우리가 하는 일이 물건 파는 일이 아니고 교육 사업이라고 말씀을 계속 하셨어요. 한성수 사장님께서. 근데 그걸 깨닫지를 못했는데 지금 많이 고민하면서 마인드 세팅이 되면서 정말 교육이 필요하구나 라는 걸 알게 됐고 이 PM은 정말 내가 이 일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의 무기고 도구라는 거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 도구를 잘 사용하려면 내가 스케줄 관리와 교육과 목표 설정을 통한 나의 성장을 해야지만 PM에서의 사업을 제대로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 제 사업의 목표는 EVP로 잡고 일을 시작을 하고 행동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PM 사업으로 이루고 싶은 목표는 경제적 자유, 시간적 자유,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리더인데요. 경제적 자유는 정말 매달 카드값 내고 나면 통장 잔고 0인 인생을 청산하고 또 은퇴 얼마 남지 않은 남편 어깨에 무거운 짐도 내려놓고 마음껏 쉬게 해주고 싶기도 하고 엄마에게 용돈도 마음껏 드리고 싶고 정말 주변 사람들에게 돈 걱정하지 않고 뭔가를 해줄 수 있는 그런
자유를 좀 경제적인 자유를 누리고 싶고 또 가족들과 여유 있게 여행도 하고 좋은 휴양지, 좋은 호텔, 리조트에서 호캉스도 즐겨보고 싶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교육을 통해서 매일매일 마인드를 세팅을 하며 PM에서 경제적 자유, 시간적 자유를 통해서 정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리더가 되고 싶고 그래서 계속 배움을 통해서 성장을 이 PM에서 하고 싶습니다. 끝입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음. 이지화 사장님, 제가 계속 저 진짜 처음 사업 시작할 때부터 거의 같이 지금까지 보고 있는데, 저희 그 정보방도 그렇고, 해다방도 그렇고, 메가피플 방에서도 그렇고, 어떤 좀 임무? 이런 책임에 대해서 맡으시면 항상 너무, 성실하게, 그 다음에 너무 잘하시는 거예요. 사실, 저랑은 나이 차이가 조금 있으실 거예요, 아마. 그쵸? 근데 네, 저보다 많죠. 너무 잘하셔가지고 가끔 이제 반성하게 될 때가 많았어요. 정보방 올리는 것도 저는 그렇게 깔끔하게 정리를 못 하는데 너무 정리를 잘하시고 사실 또 형제 라인이기 때문에 어떤 고민이 있는지는 잘 몰랐지만 이지호 사장님뿐만 아니라 모든 사장님들이 하는 고민일 것 같아요. 이제 침체기가 오거나 아니면은 성장이 조금 더디거나 또 주변에 어떤 부정적인 말이나 그런 게 또 없어도 한 번씩 찾아오는 감기같이 약간 어 이게 지금 될까? 잘 되고 있는데도 계속 잘 될까? 이런 생각도 할 것 같고 근데 우리가 이런 마음이 드는 것들을 굉장히 심각하게 고민하지 않고 내가 이런 마음이 들었구나 하고 가볍게 보는 연습도 필요한 것 같아요. 저는 그동안 이지아 사장님께서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이지화 사장님은 제가 잘 모르시는 분이지만 그 안에서도 이 몇 개월 동안 성장이 너무 많이 보이시고요. 오늘 꿈 목표에 대해서도 얘기를 들었는데 저희 파트너 사장님은 아니지만 오늘 이 꿈과 목표에 대해서 들으면서 너무 많이 응원을 하게 돼요. 사장님 그 변화된 모습도 제가 사실 한 달 만에 봤거든요. 갑자기 깜짝 놀랐어요. 너무 다른 모습의 사장님이 계셔서 근데 오늘 그룹 미팅에 분명히 지금 화장도 안 하셨을 거고 밤인데 어쩜 저렇게 청초하고 아름다우신지 처음에 뵐 때의 감사합니다. 모습과는 틀리게 네. 저는 지금 화장을 했거든요. 안 하면 좀 심각하더라고요. 근데 분명히 이지아 사장님은 화면을 볼 때 분명히 안 하신 것 같은데 왜 아름다우시죠? 네, 감사합니다. 고민이 제가 필요 없으실 것 같아요. 좋은 음, 에너지가 너무 보이고, 분명히 사장님이 고민하신 것만큼 더 성장해서 많은 분들이 사장님한테 신뢰감을 갖고 큰 그룹이 형성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근데 제가 이렇게, 저뿐만 아니라 아마 우리 모든 그룹 사장님들이 아마 다 느끼고 있을 거예요. 사장님을 보면서. 그래서 오늘 꿈과 목표에 대해서 얘기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또 임비연 사장님 너무 든든하실 것 같아요. 네, 너무 감사합니다. 꿈과 목표에 대해서 들려주셔서 그 다음은 저희 정정임 사장님 께서 잠시만요. 네, 정정임 사장님께서 네 오늘 우리 메가피플의 그룹 책자 설명이 있으세요. 그래서 그 그룹 책자 설명 네,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제가 공유해 드릴게요. 잠깐만.
네, 지금 화면 보이시나요? 네. 네, 잠깐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기서부터 하시는 건가요? 여기서? 세계 탑 운동선수. 네, 네. 네. 안녕하세요. 메가피플의 일산, 고양시 일산에 사는 정정림입니다. 시작할까요? 네, 네. 세계 탑 운동 선수들이 먹는다는 의미는 여기 책자에 나왔듯이 이 선수들이 몸이 자산인데 아무거나 먹는다든지 각성제가 들어간다라든지 몸에 안 좋은 걸 먹으면 도핑 테스트를 해서 나오면 안 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아무거나 먹을 수는 없는데 PM 주스를 먹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안전하기 때문에 먹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리고 여기 이쪽에 이렇게 사진이 이렇게 책자에 사진이 이렇게 나왔듯이 이 책자에는 아무거나 이렇게 올릴 수가 없잖아요. 그래 운동 선수들이 인정하기 때문에 이렇게 책자에 나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다음 편으로 넘겨주세요. 스포츠 협회 공식 공급 업체. 실제로 스포츠 협회 업체에서 공식으로 공급해주고 있다는 것은 이미 인정받았다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독일이나 폴란드, 룩셈부르크, 스위스 협회에서 선진국들이 공급을 해주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레슬링 협회, 탁구, 스케이트, 골프 협회에서 공식 공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양 불균형 시대요. 그리고 이제 영양 불균형 시대는 현재는 영양 불균형 시대인데 5대 영양소는 탄수화물, 단백질, 비타민, 미네랄, 지방 5대 영양소인데 예전에는 단백질이 많이 결핍되었다고 하면 현재는 무기질이 굉장히 많이 결핍된 시대라고 하죠. 요즘은 못 먹고 못 사는 사람은 없지만 현재는 굉장히 비타민과 미네랄이 부족한 시대라고 해요. 비타민 섭취,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영양소, 비타민 제대로 섭취하고 있습니까? 환경이 예전에는 많이 달라졌고 예전에는 밥상에서 많은 영양소를 밥만 잘 먹어도 된다는 시대가 있었지만 지금은 환경이 어제 많이 좋지 않아서 사람 빨리 오염이 되고 그리고 땅도 옛날에는 윤작을 했지만 지금은 다작을 해서 땅에 영양분이 없죠. 그래서 옛날에는 사과 2알을 먹던 것은 지금은 13알을 먹어야 되고요. 시금치 한 단을 먹으면 되던 게 19단을 먹어야 해요. 하루 종일 먹을 수 있나요? 비용은 어떻게 해요? 현재는 영양이 불균형한 시대죠. 그래서 건강기능식품을 먹어야 해요. 그리고 다음 장으로 넘겨주세요. 그리고 암의 발생 원인은 산소 부족 때문이다. 세계적인 암 연구학자 독일의 오토 H 바르부르크스 박사는 인체에서 암이 발생하는 원인은 바로 세포의 산소 부족 때문이라는 것을
규명하여 노벨 의학상을 수상했습니다. 산소 부족으로 생기는 대표적인 질병, 뇌졸중, 안구 건조, 각막 부종, 기울림, 만성 피로, 무호흡증, 암, 종양, 만성 심장병, 당뇨, 만성 폐성 폐질환, 요통, 시력 저하, 백내장 비만, 이 모든 것이 산소 부족으로 온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일본에 나온 세계적인 의학자 히데오 박사도 만병원이설, 모든 병의 원인은 산소 결핍증이다를 주장하여 산소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발달장애 아동의 99.9% 업무와 99.9% 개선, 그리고 에디슨 아인슈타인 스쿨 협회와 업무 제휴, 발달장애 아동 자폐증, 지적장애, 발달장애, HDAD, 아스퍼서 증후군, 다운 증후군, 염색체 이상 등의 개선을 목적으로 한 재단, 동경, 미토, 시가, 후쿠오카 네 곳의 사무실에서 개최, 그리고 에디슨 아인슈타인 스쿨 대표, 스즈키시오 헤이작이라는 책에서 어린이 뇌 좋은 것이라는 책에서 120페이지에 독일 효소 주스를 마시게 함으로써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책에도 나와 있다고 해요. 아이들 정서적인 문제도 이 PM 주스로 해결될 수 있다니 PM을 안 먹일 수가 없겠죠. 감사합니다. 다 끝난 것 네, 같아요. 사장님 감사합니다. 화이팅! 너무 응원합니다, 사장님. 오늘 너무 감사해요. 네, 이게 시작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네, 오늘도 너무 잘하셨고요. 그 다음에도 더 멋진 모습 기대할게요, 정정인 사장님.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정말 값진 시간들인 것 같아요. 네, 이지화 사장님, 정정임 사장님 너무 감사하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메가피플의 그룹장이신 김지유 사장님의 리더 메시지를 끝으로 오늘 그룹 미팅도 마무리를 지어볼게요. 김지유 그룹장님. 네, 안녕하세요. 이 공유 꺼주세요. 네. 오늘 제가 이철 사장님을 진짜 잘 초대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되게 궁금했거든요. 모멘트에서 보면 항상 후원 다니시고 사업적인 그 부분이 너무나 남편이랑 하는 게 너무나 부러웠고, 또 어떻게 저 정도까지 성장했을까, 그것도 굉장히 궁금했거든요. 근데 오늘 딱 와닿은 게 PM으로 나의 꿈을 이뤘다는 거예요. 저도 엄청난 꿈이 있는데 진짜 더 확신이 가졌고, 또 우리 위에 글로벌 스폰서님, 아라 스폰서님의 사촌 언니라고 하잖아요. 가족이 아니었으면, 만약 나쁜 거였으면 가족한테 전달했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참 이런 아라 스폰서님이 있다는 게 너무나 감사하고, 저도 아라 스폰서님하고 자주 소통하거든요. 제 아라 스폰서님 10대 넘을 거예요. 그렇지만 항상 저한테 지우사장 화이팅 하시고 항상 응원한다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하고, 또 아라 스폰서님이 그렇게 여린 마음에 지금 그렇게 높은 위치에 가셨다는 것도 엄청난 대단한 거거든요. 그래, 우리 메가피플 사장님들도 그 자리에 갈 수 있다는 확신이 오늘 들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철 사장님 감사합니다. 공유해 주셔서 제가 여기서 인사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권영수 사장님의 형제 라인에도 불구하고 제가 중국 라인을 펼치는 중에 저를 많이 도와주고 있고, 형제 소비자 방에서도 같이 활동해 주시는 모습 너무나 감사드리고, 왜냐면 제가 누구를 초대하면 먼저 막 권영수 사장님 올려요, 자료를. 저는 어디 자료 있는지도 모르는데 막 제가 초대한 거는 먼저 미리 올려주셔서
이 부분도 너무나 참 우리 형제 라인 사장님들 마인드가 너무 좋다. 함께 여행 가시면 참 이런 부분 이렇게 함께 할 수 있다는 게 또 너무나 감사드리고 그래서 매번 이렇게 권영수 사장님이랑 이렇게 그룹 미팅 하면서 저도 열정을 받고 있거든요. 사장님들도 항상 그렇게 생각한다고 저는 생각하고 또 오늘 이지화 사장님의 짧은 얘기를 들으면서 제 마음이 웅크렸어요. 아, 저런 분들도 저런 분들 아니라 참 제가 이지화 사장님 처음 봤을 때 참 이 사장님은 참 제대로 하시면 되실 분이라고 저는 임배원 사장님들 말씀드렸거든요. 시간이 가더라도 이런 분들은 하면 끝까지 하실 수 있다. 이 말씀 드린 적이 있었어요. 근데 진짜 이 말을 한 게 씨가 된 것 같아요. 너무 잘하고 계시고, 이지화 사장님. 또 오늘 이 정정희 사장님이 진짜 처음에는 임배원 사장님인데, 아, 나 못해. 사장님 다 해줘. 막 이러셨거든요. 근데 이런 도전을 했다는 게 저는 오늘 또 깜짝 놀랐어요. 누가를 초대할까 했는데 누가 추천하면 돼요. 저 처음부터 정정희 사장님을 적었거든요. 근데 저는 안 할 줄 알았어요. 근데 이런 부분이 저는 깜짝 놀랐어요. 진짜 정정희 사장님 진짜 올해 연말에 너무너무 기대되고 화이팅 할 수 있다는 걸 진짜 우리 메가피플에는 진짜 젊은 팀이지만 정정희 사장님 이런 엄마뻘 사장님들이 들어오셔서 잘할 수 있다는 이런 발판이 됐다고 저는 생각되거든요. 진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그리고 저는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이제 내일은 마감이잖아요. 그쵸? 마지막 날인데 본인 그룹을 점검을 한번 해보라고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저는 왜 제가 항상 독립하자는 거는 뭐냐면 우리가 계속 위에 스폰서님한테 의존하고 모든 걸 우리가 해내쳐 나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솔직히 제가 권영수 사장님한테 사장님 어떻게 이렇게 빨리 성장했어요 했더니 권영수 사장님 하는 소리가 저는 제 혼자 다 했어요. 혼자 죽도 되고 밥도 되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장군들이 많이 나왔어요 하시더라고요. 맞아요. 우리가 이미 모든 걸 다 세팅됐으면 우리가 어떻게 이 그룹을 이끌어 나갈지 우리가 그 리더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매일 고민할 게 어떻게 메가피플을 확장할 건지 그리고 어느 파트너 사장님이 뭐가 부족한지 그거를 고민하면서 우리가 함께 나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내일은 마감이니까 마감에 그룹 포인트를 한번 확인해 보시고 다음 달에 어떤 전략을 세울 건지 이 첫째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다음 달에 또 우리가 목표 설정을 하잖아요. 그쵸? 이번 달에 달성 못해도 상관없어요. 그렇지만 내일 12시까지 최선을 다하는 하루가 돼야 되거든요. 괜찮아요. 못해도 괜찮은데 12시까지 무조건 최선을 다해야 돼요. 그렇지만 우리가 도덕적인 거, 윤리적인 거는 지켜야 되잖아요. 그쵸? 절대 사재기 하지 마시고요. 내가 직급을 못 가더라도 절대 내 돈으로 가면 안 돼요. 이런 분들이 많기 때문에 쿠팡에 막 이런 데 많이 팔고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우리가 닮아가는 게 아니라 진짜 우리는 우리의 올바른 방향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최선을 다할 때 직급을 마감하되 그 대신 올바른 방법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꼭 명심하시고 저도 우리 그룹 사장님들이 다 직급에 도전하지만 그렇지만 한 분이라도 더 전달해가지고 그 사장님이 그분이 사업자가 되든 오토십을 하든 그런 방법을 해서 우리가 가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직급 못 갔다고 너무 실망하지 마세요. 왜냐면 지금이 다 아니거든요. 전부가 아니에요. 제가 해보니까 진짜 우리 그룹은 진짜 빨리 간 그룹이잖아요. 3개월 안에 뭐 정선희 사장님도 PT 갔고 저도 5개월 만에 PT 갔고 임병현 사장님 그리고 우리가 김소연 사장님도 3개월 만에 EVP 가셨잖아요. 그럼 이미 어느 정도 그룹이 세팅된데 이때부터는 우리가 담아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메가피플 그룹을 더 성장시킬지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책에 있는 내용 한 줄만 읽고 제 리더 메시지를 마감할게요. 책임감에 있게 행동할 때가 결과가 나온다는 거예요. 책임은 진다는 것은 당신의 인생에서 모든 결과에 책임감을 갖는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설령 성공하지 못해도 다른 사람을 비난할 필요는 없다.
현재 인생은 당신 자신이 만들어낸 것이다. 인생의 모든 것에 책임질 때 인생을 변화시키거나 통제할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한 분 한 분 파트너를 리크루팅 하든 소비자를 우리 제품을 드시게 하든 그 책임감 가지고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 책임감이 없는 순간 우리 그룹은 언젠가 무너져요. 왜냐면 네트워크 원리가 그렇거든요. 근데 리더의 책임, 중간 리더 사장님의 그 책임 하나로 우리 그룹은 언젠간 더 폭발할 수 있고 그리고 세계 랭킹에 올라갈 수 있다는 그런 확신을 저는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장님들이 그걸 꼭 하셔서 다음 달에 우리가 함께 2배, 3배 성장하는 우리가 그룹이 함께 되도록 합시다. 네, 오늘 저 메시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김지혜 사장님이 지금 그룹장님이 리더 메시지 얘기해 주시는데 지금 화면이 지금 김지혜 사장님이 굉장히 크게 제 컴퓨터 화면에 잡혀 있거든요. 네, 눈에 눈물이 이렇게 약간 머금고 지금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감동받은 것 같아. 이지화 사장님, 정정인 사장님 그 보시면서. 근데 김지유 그룹장님 말씀처럼 옆에 형제 라인인 제 눈에도 두 분의 성장과 앞으로 잘 될 것 같은 미래가 다 보이는데 네, 그룹장님 눈에는 얼마나 이렇게 보이겠어요. 그리고 뿌듯하실 것 같고. 그리고 우리 지금 항상 그룹 미팅 할 때마다 한성주 스폰서님, 그다음에 한복희 스폰서님 항상 들어와서 저희를 보고 있잖아요. 오늘 저희가 막 하는 얘기를 들으면서 그 아가 보는 것 같을 것 같아요. 아이고 내 새끼들 이러면서 실수하는 것도 예쁘고 잘하는 것도 예쁘고 다 그러실 것 같은데 항상 이렇게 저희를 이렇게 지켜주시고 뒤에서 든든하게 받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제가 한복희 사장님, 한성주 사장님 보면서 저도 배우거든요. 복제가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나도 저렇게 우리 파트너 사장님들이 진행하는 그런 모든 거에 내가 저렇게 함께 해줘야겠구나 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정말 어떤 말이 아니라 스폰서는 보여주는 거구나. 내가 솔선수범해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요. 밑에 파트너 사장님이 한 분만 계셔도 똑같아요. 이런 마음으로 진행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지금 한 분도 안 계셔도 이제 앞으로 들어올 내 파트너를 위해서 내가 먼저 다듬어지자 이렇게 생각하면서 사업을 하면 끝내 시간은 가고 그룹은 확장되고 네, 성공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도 네, 저희 메가피플 그룹 미팅에 참여해 주신 우리 형제라인 권영수 사장님 산하 사장님들 너무 감사하고 메가피플 전체 그룹 사장님들 너무 참여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앞으로 계속 그룹 미팅 하면서 한 분 한 분의 스토리를 듣고 싶어요. 물론 스폰서 사장님께서 추천도 해주시지만 내가 다음 주에는 꼭 한번 내 스토리를 얘기해보고 싶어 하시는 사장님 계시면 꼭 스폰서 사장님한테 내가 할게요 손을 이렇게 들어주시면 더욱 감사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고 다음 그룹 미팅은 지금 오늘 인원보다 우리가 꼭 2배 더 많은 인원이 참여하도록 파트너 사장님들 독려해서 시스템에 꼭 참여하는 메가피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유통이나 방판 판매하는 직업이 아니라 교육 사업이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권리소득을 얻으려고 쌓아가는 사업이잖아요. 이때 우리가 시스템에 참여하지 않고 교육하지 않고 배우지 않으면 어떻게 그룹이 확장이 되겠어요. 오늘 이제 이지아 사장님 말씀해 주셨잖아요. 고민이 많았다. 근데 이 고민은 시스템 안에 있으면 하루 이틀 만에 해결될 건데 내가 시스템 안에 없으면 해결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누군가 어떻게 보면 스폰서 사장님의 말은 약간 지적 같고 괜히 나를 지금 설득하는 것 같고 그렇지만 나와 전혀 상관없는 분들의 말이 내 귀에 와닿을 수 있거든요. 이제 마음속에 와닿고 그렇기 때문에 꼭 내가 영양제 먹는다 생각을 하고 그룹 미팅에 참여하시고 시스템의 파트너 사장님과 함께 참여하는 메가피플의 사장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다 음소거 해제하시고 안녕하고 인사하시면서 수고 많으셨습니다. 마무리할게요. 수고 네,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권영수 사장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어요. 이청 사장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어요.